작년에 개봉했죠. 차승원 씨, 김성균 씨 주연의 영화 싱크홀입니다. 봤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근데 싱크홀에서는 뭐 우리 시대에 좀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재난 상황을 말씀하실 것 같진 않고. 벌써 이제 영화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틀과 시각을 이제 네.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저기 재난 영화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의 본성이 막 끄집어져 나오고 뭐 이런 민낯들을 좀 밝히려고 여기서 공감대를 좀 불러일으키려고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모든 재난 영화는 결국은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의로운 척하던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얼마나 평범한 소시민이 영웅이 될 수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죠. 네. 영화 싱크홀에서도 바로 그런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숨기고 있어요. 이 싱크홀은 이제 11년 만에 이 남자 주인공인 동원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빌라 한 채를 이제 마련하게 돼요. 은행에 어떤 대출을 받아서 네. 이긴 그렇죠. 합니다만 그래도 드디어 나의 집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이니까. 집이 참 아늑하네요.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직장 동료들을 불러 모아서 집들이를 하게 되는데 네. 하필이면 그 집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네. 이 빌라가 땅 밑 300m로 추락해서 내려가기 네. 시작해요. 네. 싱크홀로 빠져든 그 빌라 속에서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주거민들이 네. 말하는 이제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이 영화 네. 싱크홀에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영화의 설정 자체가 네. 11년 만에 자신의 집을 이제 사게 된 동원의 이야기에서 네.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영화 바깥으로 좀 나와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하나의 종교예요. 맞아. 술자리에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 싸움을 시작해요. 자신의 집이 없을 때는요, 집값이 올라면 화를 내요. 너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스로 나의 집을 한 채 사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면 화를 내요. 그러죠. 그렇네. 힘드네. 그렇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양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진짜 시대상이네. 맞아. 자, 우리 집이 1억인데 내 돈 5천만 원과 은행에 대출 5천만 원을 얻어서 1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집값이 원래 5천만 원짜리 집이었는데 1년 만에 1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소위 이야기는 영끌을 해서 1억짜리 집을 샀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더 이상은 집을 못 사겠다. 그렇죠. 내가 산 날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 그래서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6천만 원. 드디어 피가 마르지. 5천만 원. 드디어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죠. 은행 거. 은행 거. 팔면 빚 갚으면 네. 끝나니까. 네. 이것이 바로 내 집 마련에 간신히 성공한 대한민국 중산층의 공포예요. 지금 너무 그럼 싱크홀 때문에 맞아요. 땅속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어쩌면은 집값이 폭락하는 이미 우리는 게 보이는 거네요? 코스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 300m까지 너무 자주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싱크홀이 생긴 거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네. 저 밑이 더 있더라고요. 500m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에서 그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죠. 한 번 추락했는데 거기서 네. 멈추질 않죠. 그렇죠. 한번 더 내려가죠. 추락한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고 집이 또 떨어져요. 이 영화는 그 무엇보다 공포 영화. 그러네. 이런 내용이 숨겨 있었구나. 완전 재난 코미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집들이 할 때 선물을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장님 뭐 해드려요? 라고 하니까 나 돈으로 주면 안 돼.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해서 그 직원들에게 돈을 받은 뒤에 뭔가를 하나 사요. 그게 뭐냐면 안락 의자예요. 이게 뭐야? 회사 직원들이 집들이 선물이라고. 그런데 이 동원이 꿈꿨던 행복은 바로 그런 안락함, 일상에서의 평화였거든요. 집값이 하락하는 것 같은 추락이 싱크홀로 이어진 뒤에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락 의자를 부셔서 불을 떼요. 맞아. 맞아. 네. 재난당한. 이 동원의 일상과 평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그 평화 속에서 살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가지 네. 싱컬로 추락한 빌라와 부서지는 안락의자는 바로 동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공포를 상징하고 있어요. 야, 그걸 이렇게 풀었어. 와, 대단하다, 대단해. 와, 그러니까요. 평화 속에서